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좀 전에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이제 먼저 꺼내셨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추진에 대한 이제 강하게 시사하는 걸 얘기했었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또 뭐 쇄국이랑은 좀 대비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만남이 그렇다면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재미난 게 뭐냐면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연례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돌아가면서 삼국 돌아가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기 몇 달 전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먼저 열립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무엇을 보도했냐면 8월 말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12월에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회담이 있게 된다면 몇 달 전에 외교장관이 먼저 만나가지고 어떤 그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8월 말이라고 지금 네네. 보도를 했는데 8월 말이 되어버리면 지금 모든 게 이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어떤 부동의하는 부분에 24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이 실행에 들어가는 게 8월 28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8월 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예. 저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지금쯤 물밑에서 또 의제 이야기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현재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한일 간의 물밑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본다면 지금 물밑에서 뭔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가능성, 그건 배제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인가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은 8월 말을 향하고 있다. 네. 이것만 관련해서 그때 이제 두 분에게 예.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오늘 원폭의 날 평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한참 거꾸로 뒤로 올리게 되면 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 네, 히로시마하고 이제 이어서 3일 뒤에 이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는데, 여기서 이제 행사에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하고 또 9월 말 유엔 총회, 그다음 10월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거한 국제 행사 기회에 문 대통령의 출석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그래, 그 부분을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우선 다시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중일 정상회담 쪽으로 돌아가 보면 네.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1년에 한 번씩 5번 열렸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협상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갈등 때문에 딱 한 번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작년에 한 번 열렸고 이번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연말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현재로선 세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전제들, 한일 무역 갈등, 이를테면 그럼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당연히 자유무역을 앞세워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에게 가하는 그런 이 무역 압박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죠? 자, 일본은 거기에 찬성하자니 한국에 지금 사실 경제 보복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북핵 문제 다루자니 중국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건 물론 막상 열리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겠지만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원래 기본적으로 경제적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위기 직후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중국 측 대표는 리커창 총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말하자면 가닥들이 잡히면 열리는 거고 가닥이 안 잡히면 못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청와대 멘트에 예. 타는 거 세모가 맞죠. 왜냐하면 청와대 멘트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으니까 네. 조율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율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타진을 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 세모는 당연히 그거를 맞고요. 좀 마무리할게요. 타진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제가 충족이 되면 열리는 그러니까 모임이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기만 무슨 조율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시기만 조율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제가 조율이 되는 거고 네. 의제가 조율이 돼야만이 어떤 열리든 말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청와대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만 일단 팩트로 봐도 되는 것 그래서 아니냐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제 타진하고 중-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추진하는 게 추진과 아니고. 타진의 맥락 뭐 약간 차이가 달리 있죠.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 있을 것 같고.